감사합니다. 좀 힘드시죠? 여기 좀 밥 먹고 와서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요. 힘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수업할 때 경제와 정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경제하고 정치 참 비슷한 것 같고 사실 뭐 경제도 정치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용돈을 줄 때 용돈을 얼마큼 줄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돈을 깎거나 올릴 때 어떤 모종의 합의나 설득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깎을 때는 꼭 설득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거든요. 그게 없으면 설령 납득할 만한 용돈의 감축이라도 화날 수밖에 없죠. 자식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불거진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도 그런 점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시의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세를 아무런 합의 없이 통보도 없이 깎아버린 거거든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나죠. 그렇지 않아도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겁니다. 게다가 내년에 선거 아닙니까? 정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필요하거든요.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막상 판을 벌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크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일반 통행식의 결정을 하고 거기다 당연한 분노를 하면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정치죠. 정치입니다. 사실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정치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뭐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면 정치적 문제다. 돈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가운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설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중요한 것은 그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현 수장님 말씀하셨고 박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갈등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늘 존재하는 겁니다. 갈등이 없어도 안 되고요. 마치 우리가 몸이 이렇게 감기가 들면 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기를 통해서 더 몸을 면역을 강화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은 필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는 거냐는 거고요. 또 이러한 갈등을 사실상 단순히 돈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지방과 중앙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관계 맺이 되느냐. 좀 크게 말하면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중앙 집권식 소위 이제 단일국가형을 쭉 유지해 왔던 겁니다.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지방자치가 아니거든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는 다양성을 식명을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동네나. 이게 지방자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중앙집권식 단일국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정말 다양한 지방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지방 분권형 국가 형태로 가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앞에 현 수장도 말씀하시고 박 교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는 이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일방주의적 통행, 일방주의적 결정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돈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돈 모자라? 그럼 어떻게 세수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식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돈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대화의 방식, 소통의 방식에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간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이 되느냐 또 하나의 국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가 어떻게 새롭게 규정할 것인가 하고 하는 국가 성격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고 아마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뭐 지방정부 재정위기도 말해야 되겠지만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국가 성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지방자치가 뭔지 생각해봐야 되고 지방과 중앙정부 어떤 관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또 하나 문제의식은
민주주의의 과잉 혹은 결핍입니다. 과잉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선거란 기제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는 늘 정치는 상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나 그것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파퓰리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민주주의가 늘 그러한 파퓰리즘의 유혹도 있지만 또 선거란 기제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정치에 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미덕과 해악사에서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도 그렇듯이 현명한 소비자가 필요하고 현명한 생산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가 과잉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은 중앙정부에서 다 내려주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주고 나면 지방정부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결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의회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거의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행정부와 의회 간의 견제하는 게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표현을 하면 한톡송인 거예요. 한통속. 서로 나눠 먹습니다. 당합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그 다음에 재정, 행정권이 엄청납니다. 거의 저항적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한국 대통령보다 저 촌에는 시장 구석 훨씬 힘이 큽니다. 그러니 지난 민선 단체장 중에 뭐 한 4분의 1이 범법자로 걸려들고 또 한 30몇 명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밑반죽에 물 붓깁니다. 아까 우리 지금 이 재정 이야기 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뭐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지. 근데 뭐 용인 경전철, 부산 경전철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적자에도 800억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엔간한 공사하면 1조씩 들어간 돈이 날라가요. 아무 의미 없는데 지금 인천 저 한번 가보십시오. 전철 그냥 텅텅 비어다닙니다. 마산하고 창원 있는 마창대교도 그 몇천억 들어가는 다리에 차 안 다닙니다. 왜 그런 일이 나느냐?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재정을 투입한댔을 때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어떤 재정 지출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민적 차원의 견제, 감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돈이 아무리 많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밑빠진 독인데.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의 문제는 큰 데서 본다면 그런 어떤 민주주의 과잉적 측면도 있지만 민주주의 결핍 측면도 강하다.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혼자 생각 안 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사실 참 이게 이미 했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이 좀 창피하긴 하지만 또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발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중앙집권식 단일국가의 사고에서 지금 지방을 바라보면 계속 통제와 지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한 재정상의 분권화, 행정상의 분권화, 정책 분권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분권화 수준은 행정의 분권화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하는 일을 좀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리고 모든 거는 중앙정부 모전에 있습니다. 재정 뭐 50%, 70%든 50%든 80%든 다 중앙정부 모전에 있죠. 중앙정부 없으면 지방정부 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 244개 중에 절반 이상이 지방소득으로는 지방세 소득으로는 임금비도 못 주는 구조예요. 그건 다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다 국회의원에 꼼짝 못합니다. 왜냐? 공천을 주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당에서. 그래서 뭐 많은 글들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에 보장한 수준 활동밖에 못해요. 이게 정치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재정 의존되어 있죠. 정치 의존되어 있죠. 행정은 조금 나눴지만 일을 시킨 수준이기 때문에 분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말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앙과 지방 관계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 좀 뭐 쓸모없는 이야기는 좀 빼고요.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구조에서는 그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어떤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고 또 시도지사들도 모일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국회의원 잘 안 만나지만 국회의원만 상대하고 시도지사는 무시하느냐? 무시할 수밖에 없죠. 다 이게 어리니까. 근데 실제 나라 일을 잘 하려면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시도지사예요. 우리가 하는 국가의 모든 일은 다 지자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이익에 관련된 일들은. 그래서 지방자치제 뭐 최하단은 동해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줘야 나라 정책이 침투가 되는 거거든. 아무리 돈을 써도 이게 돈만 쓰지 효과 없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을 누가 합니까? 중앙정부 관리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동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센터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파트너십을 가져야 됩니다. 이 파트너십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늘 우리가 하는 처음에 막 대통령이 힘있게 나가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즉 저항적 대통령에서 식물적 대통령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면 지자체에 대한 파트너십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지자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모종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작동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방분권 문제를 보다 상수로 다루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도 예산을 갖다가 뭐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 예산 할당도 늘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왜냐면 다 그게 SOC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 좀 큰 틀에서 관장할 수 있는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후된 지역 개발도 이야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고민해야 되고요. 또 지방 간의 관계들, 우리 지금 아까 좀 더 부유한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들 간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국회적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점점 중앙 집권에서 분권 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차제 헌법 논의에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이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2003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1조 1항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독일이나 스위스도 이미 이제 2000년 초반에 다 개헌을 통해서 분권 정신을 선을 하고 구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과 국민의 약속입니다. 함께 만든 거거든요. 이 약속을 설정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현 소장님이나 또는 우리 김 의원 또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분권 정신을 선언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이념 싸움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에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여야가 의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효율성이나 합리성 때문에 행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방도 국가와 대등하게 어떤 권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지방이라고 하는 다양성이 살아나는 사회가 정말 발전하는 사회고 또 균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잘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나라 이제는 지방 분권적 국가 운영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